위생의 중요성. 전통시대의 비위생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사실 분뇨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셨던 문명은 19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예컨대 강 상류에선 오물을 버리고 강 하류에선 그 물을 그대로 식수로 썼기 때문에 상류 사람들은 하천을 깨끗이 사용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상류 사람들에게 빨래도 못하게 하거나 가축을 아예 키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분뇨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했으니 19세기 초까지 인류는 수인성 질병들에 시달려 평균 수명은 30세를 넘기 어려웠고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영아 사망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수명을 35세를 넘기기 힘들었다. 물론 유아 때도 많이 죽기 때문에 유아 시기만 넘기면 어느 정도까지 살긴 살았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이나 19세기 사람들이나 평균 수명이 비슷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평균 수명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20세기 초 45세, 21세기에 이르면 서양 기준으로 75세까지 증가한다.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평균 수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학의 발전에 대해 생각할 법하다. 물론 18세기 후반에 개발된 천연두 백신으로 인류의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긴 했다. 예전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20%는 사망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천연두에 걸려 죽은 시신은 귀신을 쫓는다며 가마니에 넣어 나무 위에 매달아 두었다. 하지만 천연두 백신의 접종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잉? 20세기 이후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세가량 높아졌지만 그중 의학이 기여한 것은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세기 중반 혈액 치료제가 개발되지만 치료제가 없었던 20세기 초 혈액 발병률은 이미 1세기 전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류의 평균 수명 연장은 의학의 발전보다는 상하수도 등 공중위생 개선과 영양 섭취 개선이 더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천연두나 결핵과 같은 질병도 잘 먹고 위생 상태가 좋으면 약 없이도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 전통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세기 초 유럽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유아 사망률까지 포함하면 평균 수명은 겨우 24살이었던 걸로. 평균 수명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서양에 비해 1세기가량이나 뒤처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했을까? 당시 조선시대의 의학기술은 당대 서양은 물론 고대 로마 시대와 비교해도 결코 발전되었다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침과 탕약을 쓰고 있을 때 서양은 해부학 서적이 편찬되고 외과 수술까지 하고 있었으며 1736년 영국에서 최초의 맹장염 수술이 시작되었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할 때 서양은 혈류의 순환 시스템을 이해하였고
이제마가 사상의학을 창시했을 때는 서양에선 이미 혈액 수혈을 연구 중이었다. 여기에 구한말까지도 민간에서는 해괴한 주술이 횡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봤자 18세기 후반까지 조선의 평균 수명은 서양과 비슷했다. 잉? 어차피 평균 수명을 늘린 것은 의학보다는 위생의 힘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던 이유는 의료 수준보다는 위생 상태를 따져보아야 한다. 가령 그들이 어떤 물을 마셨고 평소에 얼마나 자주 목욕을 했으며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했고 분뇨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관점일 것이다.